총자산이 많다고 돈을 펑펑 써도 된다 라고 하며 기회가 이렇게 많듯이 리스크도 항상 그 옆에 따라다니거든요. 그 리스크가 터졌을 때 방어가 안 돼서 몰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두고 흑자 도산한다고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오전에 차를 바꾸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포스팅 하나 했는데요, 조금 더 부연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차를 바꾸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가가 되고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부모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는 사실 부모님 차입니다. 신입사원으로 점포개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점포개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요하죠. 그때 부모님 차가 누비라2에 20만 킬로 주행거리를 탔던 차인데 그 차를 6개월 정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끌다가 어느 순간 아예 차가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아버님이 차를 바꿀 수 있는 그 금액 한도가 1000만원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1000만원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가서 차를 봤는데 그 당시 1000만원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 차가 포르테 쿱이랑 i30가 있었는데, 포르테 쿱은 정말 아버지가 탈 수 없는 그런 스포츠용 세단으로 나와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i30 검정색 차를 샀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가져오다시피 해서 지금까지도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입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없이 계속 살아오고 계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차를 바꾸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제가 만약에 차를 바꾸려고 해도 우선 부모님을 먼저 바꿔드리는 게 맞잖아요. 부모님이 아직 차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이 차를 부모님을 주고 제가 신차를 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소비를 할 때 이 부모님을 계속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내가 어깨가 아프거나 뭐 몸이 쑤신다고 안마의자를 사거나 안마의자를 렌탈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고 포장하고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매출이라고 할 것도 없어서 부모님 두 분이서 생활비 정도 벌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면서 체력은 예전만큼 받쳐주지 않고 몸은 계속 쑤시는데 제가 먼저 이런 안마 의자나 안마 기기를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모든 소비에 있어서 부모님 먼저 떠올리고요, 부모님 먼저 사드려야지만 제가 후단에 소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 차를 바꾸더라도 우리 부모님을 먼저 바꿔드릴 거고요, 제게 먼저 쓸 복지비라면 부모님에게 먼저 할당해서 저는 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저에게 유형자산을 물려준 거는 딱히 없지만 무형자산만큼은 확실하게 물려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소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주변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차부터 바꾸고 집부터 넓은 평수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물론 그분들이 자기 능력이 돼서 사는 거면 오케이지만 제 주변에는 그렇게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그런 소비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죠. 이 자산과 현금 흐름 간의 그 갭을 잘 맞춰 가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순자산이 10억이면 월 현금 흐름이 1000만원 정도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순자산 1%가 월 현금 흐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총자산이 50억이라고 그 부채를 부채라고 여기지 않고 총자산이 많다고 돈을 펑펑 써도 된다 라고 하며 기회가 이렇게 많듯이 리스크도 항상 그 옆에 따라다니거든요. 그 리스크가 터졌을 때 방어가 안 돼서 몰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두고 흑자 도산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흑자 도산의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저도 그런 리스크를 항상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소비를 더 줄이고 그런 리스크를 메꾸고자 항상 여분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자산을 더 불리고자 하려고 할 때 그런 욕심을 조금 내려두고 이 돈을 가지고 그래, 오히려 이럴 때 현금 흐름을 더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돈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이 투자를 할 때 이 욕심이 막 몰아닥칠 때 나의 현금 흐름 수준은 얼마인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고, 그게 내 총자산 뭐 순자산 대비해서 이 현금 흐름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면 조금 욕심을 내려두시고 조금 더 이 현금 흐름을 창출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계기 한번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긴장이 있어야지만 오래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은 항상 오해를 하기 마련이에요. 저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 망한다고요. 근데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리스크를 잘 인지해서 분배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를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잘 되는 사람들의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대아파리즘이
발동하죠.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본성을 이해하고 그런 본성을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탑 클래스를 찍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같이 막 배아파하고 이들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저 밑에 하층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지금 세상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의 속성과 시장 참여자들의 속성을 잘 이해하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본성 그리고 지표들을 보고서 기회가 많다라는 것을 매번 깨닫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부자 티를 내지 않습니다. 사고 싶어도 사지 않는 것과 살 수 없어서 사지 않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자만이 자본주의 계층을 바꿀 수 있는 키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만큼 부자처럼 보이는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그런 사람일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진짜 부자는 매번 얘기 드리지만 현금 흐름이 많은 사람이고요. 시간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게 돈도 없고 시간이 없다면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남들이 긴장하지 않고 흥청망청 써대는 순간에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보란듯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긴장의 끈을 더 길게 가져가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겁니다. 오늘도 꾸자사마로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꾸준히 자산을 사서 모아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꾸자사마 화이팅! 고맙습니다.